진출을 하려니까 자녀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데 젊은 엄마들이 사회적인 진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직종들이 아무래도 남성들 위주인 것 같거든요. 다양한 직종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직종들이 있을 텐데 몰라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도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양입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으로 성장해온 만큼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가 강한 도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좁은데요. 이런 문제는 결국 탈울산을 부추기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울산시가 다음 달 3일 문수체육관에서 2025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처음으로 마련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시청 김미향 여성가족 청소년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번 박람회 자세한 소식과 기대 효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요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가 소식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은 학교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만큼 폐교 건물과 이 부지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죠. 현재 이 공간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현재 울산에도 일부 구도심,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통폐합되는 학교와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총 33곳 폐교가 있고요. 네. 일부는 매각 또는 임대, 자체 활용 중입니다. 하지만 울주군 온양읍의 상강분교와 도서면의 미호분교, 구 서생초 3개 학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폐교 공간을 단순하게 놀려두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시설로 쓰자. 이런 의견을 최근 안대룡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폐교 공간을 단순히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진로교육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진로교육원이나 전담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 단위 개별 프로그램에 의존하다 보니까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큰데요. 네.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 탐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반드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진로교육원을 따로 두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점에서 울산과 좀 차이가 크다고 보시는지요? 진로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로는 세종과 충북, 충남, 경남 등이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을 방문해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로교육의 우수 사례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 별도로 진로교육원이 있는 지역 학생들은 직접 체험, 상담을 받으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울산은 개별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교육 편차가 크고 진로 관련 체험의 질이나 다양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울산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울산에서도 폐교를 활용한 진로교육원을 만든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게 되면 크가지 3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체험형 진로실을 마련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 친환경 에너지, 문화예술 등 울산 산업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상담, 진로 설계실을 둬서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과 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교사 연수, 지역 연계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대학,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성장하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사 배치율이나 진로교육 연수 등도 지금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나 학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진로 교육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학교 현장에서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힘든데요. 진로 체험은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직접 경험하면서 설계해 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외부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나 안전사고 등의 책임 문제로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교사들도 많은데요.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교육원이든 아니면은 다른 교육 공간, 이 교육 문화 공간이든 이 폐교 공간들이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폐교 활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전 보강부터 리모델링 비용, 운영 주체 설정 같은 네.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학생 진로 교육을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울산 학생과 지역사회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발생할까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체험과 현장감 있는 교육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직접 진로 체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겠죠. 또 전문성도 확보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활용도가 낮았던 폐교 공간을 진로교육 시설로 재탄생시키면서 지역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대표 진로체험 시설인 하자니아나 자벌드는 직업체험 학습의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맞벌이 가정과 교육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이런 시설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체험 기회나 교육의 성장에도 큰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울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사회도 활력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늘고 있는 울산 지역 폐교 문제 짚어보면서 이 폐교 공간을 활용한 진로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울산시가 다음 달 3일 문수체육관에서 2025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여는데요. 자세한 소식 울산시청 김미양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처음 열리는 2025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 어떤 행사인가요?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25년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울산시에서 여성 일자리 지원의 중심 기관인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여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23년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인구 감소 연구에 따르면 여성 고용 여건 악화가 울산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여성들의 그 인구 이동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여성 일자리가 많아야 또 울산에 많은 분들이 정조 여건 그리고 살 수 있을 텐데 행사 이름이 여성 일자리 박람회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도 일자리 지원을 현재 있는 경력 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있고 사업 대상을 가족까지 넓히고 있어서 울산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네. 여성은 물론 청년, 중장년층과 가족이 진로 탐색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울산 관광 일자리 페스타도 함께 진행해서 일자리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단순한 채용 부수뿐만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 창업 상담, 그리고 정책 홍보관까지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직자와 시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 기대 효과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현장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또 울산의 대기업, 공공기관, 공사공단이 채용 설명회와 직무 안내를 해서 청년과 구직자의 진로 탐색을 돕게 됩니다. 네. 특히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회대에서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준비자는 여성 창업자와 상담, 아이디어 교류가 가능한 창업관을 둘러볼 수 있고 참여한 시민은 생애 주기별 정책을 한눈에 보는 정책 홍보관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진로, 창업 정책을 한자리에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핵심 기대 효과가 됩니다. 네. 최근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시청에서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협력이 이루어졌나요? 기업 기관 간담회에서 이제 채용 인재상을 공유하고 네. 현장에서의 홍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지원 대상 확대 취지를 안내했고 박람회 방향을 여기 맞추고 관광 일자리 페스타와 양성평등 부스도 연계해서 채용을 넘어 시민 참여형 축제로 설계하도록 기업에도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채용, 상담, 정책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채용 연계 성과와 시민 체감 효과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 굵직한 지역 대표 기업은 물론이고 연구기관 또 공공기관도 함께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박람회에 지역 대표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시민이 울산에 이런 좋은 기업과 기관들이 있구나를 직접 확인하는 안내의 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선 청년과 여성의 수도권 유출을 저희가 일자리로 막아보자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울산에서 고정적인 성역할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담았고요. 기업, 기관, 시민이 함께 울산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연대의 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에 계신 여성분들이 여성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현상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는 네. 절실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울산시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 일자리 창출은 저희 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시에서 산업과 고용 정책을 연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춰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에 집중합니다. 이번 박람회도 그 일환이며 앞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경력 개발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구직자분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울산에서 개최되는 최초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에겐 도전 기회의 장, 그리고 시민에겐 지역 기업 기관을 직접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저희 앞으로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박람회를 기회로 울산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 일자리라고 하지만 남성분들도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가 많은 구직자들께 새로운 기회장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집중 인터뷰 오늘은 다음 달 3일 문수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 소식 나눴습니다. 울산시청 김미양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해양 관광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울산은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 관광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해양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벗어나서 바다나 섬, 어촌, 해변 등에서 여행하거나 체류하면서 휴양과 생태 탐방, 요트, 낚시, 해수욕, 크루즈, 네. 수산물 체험 등을 즐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울산은 간절곶에서부터 정자에 이르기는 바다가 이어져서 해양 관광의 발전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해양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동구 일산지 일원이 동남권 해양 휴양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되는 기쁜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동구, 일산 해수욕장, 대왕공원, 고늘지구 등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해양휴양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네.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500억 원 규모 개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역에 특화된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체류용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울산 동구는 2023년과 24년 두 차례 도전해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올해 울산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네. 세 번째 도전만에 성공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나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해양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체류용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 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데요. 네. 해양수산부는 해양 휴양 관광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전국의 7대 권역별로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수도권은 도시 위락형 마리나 관광 거점, 서해안권은 군산을 중심으로 해양 문화 생태 관광의 융복합 모델이 있고요. 네. 나도해권은 완도를 중심으로 섬, 연안, 어촌을 연계한 체류용 관광 거점, 제주권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체험과 해양 힐링 거점을 만듭니다. 또 한려 수도권은 해양 힐링 거점, 동해안권은 강원도 고성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 거점이 되는데요. 울산이 포함된 동남권은 해양 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동구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번에 선정된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도심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왕암공원과 출렁다리, 일산항과 울기등대, 설도 등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어서 사계절 해양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체류용 해양 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산 해수욕장 일원에는 일산 풍류 워터센터, 18m 높이의 어풍대 해상 전망대를 비롯해서 해양 레저 관광 랜드마크가 조성되는데요. 네. 이와 함께 5,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바다 놀이터, 어풍대의 길, 용의 길 등 총 1.1km 길이의 산책로, 일산항 공파대 명소화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또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등 지역 조선 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 콘텐츠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레저 도시라는 동구만의 독창적인 모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고요? 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일산해수욕장이 유원지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일대는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현재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유원지 지정으로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일부 제한적인 업종만 인가돼서 대왕암과 일산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꽃피우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민간이 유원지 내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서 용도 지역 변경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즉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대규모 위락 상가시설 등을 만드는 안에 시가 동의한다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에서도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해양 관광의 전망과 과제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 레저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2034년에는 마리나 선박이 43,000척으로 2023년 대비 6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마리나 항만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관련 시설은 72곳, 4,341개 선속으로서 전체 마리나 선박 수와 비교하면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골프가 대중화됐듯이 요트 등의 해양 레저도 대중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울산이 해양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34곳 외에 추가로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고 크루즈 부두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울산은 제외됐는데요. 독자적으로 요트 마리나 항만 시설과 클럽하우스 건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리나 항만 시설과 클럽하우스는 요트나 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 레저 장비를 청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과 전시장, 세미나실, 식음료 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데요. 해양 레저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해서 명실상부한 해양 관광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더 높일 것입니다. 네. 또한 장기적으로 크루즈를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 터미널 건립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울산이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해양 관광 전략과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요트는 부산에서 많이 타는 것 같았는데 울산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울산이 가진 천혜 자연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마련해 주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울산 유람 오늘은 울산 해양 관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울산이 움직이는 이야기. 울산 시사의 중심.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반려견 가족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행사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해변 축제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부산, 울산, 경남지사와 함께 오는 9월 13일에서 14일 울주군 서생 솔개해수욕장에서 2025 울산 비치 멍스플래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비치 멍스플래쉬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과 함께 해양 레저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합니다. 이 행사에는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패들보드와 투명 카약 체험, 물놀이장, 그리고 캠핑 쉼터와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2023년 이웃한 부산 다대포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도구 서핑 페스티벌이 열려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파도를 타는 장면은 신선한 관광 콘텐츠로 입소문을 타섰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했던 벤처기업이 울산 문화관광재단과 손잡으면서 이번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어쨌거나 울산에서 반려동물과 가족 모두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특히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8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